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흥사단에서 옆에 있는 건율군이랑 만나서 다양한 분야에 관련돼서 좀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치랑 정책 관련돼 있는 부분을 좀 찍으려고 만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에 좀 관련돼 있다 보니까 창업인으로서 되게 이런 지자체랑 연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바이오 분야로 이제 창업을 했었는데, 연구했을 때 몰랐는데 나와서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지원금 5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마진율을 한 20%로 계산했을 때는 매출을 한 2억 5천 원 내야지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운영비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5천만 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좀 예비를 시작하면. 근데 그 돈이 굉장히 처음에는 이거 그냥 주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되게 많이 그냥 허투루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청년청 같은 공간을 좀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되게 좀 알차게 쓸 수 있고 되게 활용을 잘하면 좋은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 네트워킹도 되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고, 옆에 계신 이제 건율군이 그런 쪽에 좀 더 전문가시고 좀 더 많이 알게 돼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옆에 계신 건율군 소개. 네, 저는 박건율이고요. 저는 관악에 살고 있는데 이 관악 청년청 만들어질 때도 꽤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악이 청년이 가장 많은 자치구라고 하는데, 청년청이 어떻게 잘 만들어져서 우리 관악 청년들, 그리고 더 크게 서울과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거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이번 프로젝트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년청 앞에 있는데 청년청 외관을 한번 보여드리고, 안에 이제 저희가 관악구에 어떤 분이 계시죠? 저희 주무열 구의원님을 섭외를 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구의원님이랑 이제 약간 인터뷰랑 그 이후에 이제 관악 청년청이 아직까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활성화되어 있진 않지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 몇 달 정도 지나면 활성화가 돼 있을 텐데, 그때 한 번 더 찾아오는 걸 생각을 하고 탐방과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은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관악 청년청이라고 이렇게 보이시고, 이렇게 여기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지상 7층, 지하 2층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안에는 코워킹 스페이스도 있고 뭐 공유 주방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랑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청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 이렇게 보면 아래 이렇게 청년청 표시가 돼요. 엘베를 타고 올라가시죠. 여기 진짜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새 거죠. 새 건물이죠. 요거 만드느라고 꽤 많이 노력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산도 많이 필요했었었고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얼마 전에 개관해서 이제 청년들한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희망차게 보고 있습니다. 가시죠. 여기 보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공유 주방. 여기서 이제 주무열 의원님과 한번 여기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관악구의 주무열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인터뷰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드렸던 주무열 구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자, 의원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0만 관악구 20만 명의 청년이 살고 있는 이 관악구에서 청년 의원을 하고 있는 주무열 구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관악이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청년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인구의 한 40%가 청년이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자랑하는 자치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 단위로 되어 있나요, 청년이? 보통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관련된 팀도 없는 경우가 많죠. 한 개 정도나 많아야 2개 팀 정도인데,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에 이제 제가 처음 당선됐을 때는 청년정책과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임기 시작했던 2022년에는 아예 청년문화구 구구로까지 청년과 관련된 걸 다루겠다라는 구청장님 의지가 드러나 있는 자치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직이 승격이 되고 조직이 커진다는 것 자체가 그 자치구가 어디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자치구가 나아갈 방향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뭐 조직 개편이라고 보이는데.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행정은 이제 조직이 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여기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 조직
그 골을 만들고 그 이름을 바꾸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2020년 민선 8기부터는 이제 국 단위로 승격이 돼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뭐 연장선으로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청년청 프로젝트도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만들어진 지 이제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아니 만들자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5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이제 가장 처음에 그 구정 질문을 통해서 이제 이걸 만들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대충 이런 게 관악구에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구정 질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중기 재정 계획에는 이게 왜 빠져 있냐. 또 그 당시에 또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한번 돌려가지고 설문지 같은 거 한번 돌려가지고 수합되면 그걸로 계획 세우자 그랬는데, 그러면 1년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칠 수 없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라도 어떻게든 빠르게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해가지고 진행하시자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합의가 됐고, 이제 이 건물 130억 정도 들이고 5년 정도 공사해가지고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만들어졌죠. 정말 감개무량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2018년 의원님 첫 그 선거 나왔을 때 그걸 뭐라고 하죠? 이거 팜플렛? 팜플- 리플렛? 포스터? 뭐 그 공보물? 공보물. 네. 네, 공보물을 보니까 우리 관악에 뭐 청년에 관련된 예산이 한 푼도 없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한 푼도 없는 건 아니고 한 3천만 원짜리 연구 영역이 있었을 거예요. 뭐 그 정도면 한 푼도 없는 게 맞죠. 그래서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예산도 되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우리 관악이 뭐 1조 원 정도의 규모의 예산을 굴린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청년이 3천만 원 정도였으면은 너무나도 적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 의원님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죠? 지금 뭐 이 건물만 해도 130억이고, 그리고 저기 청년, 그러니까 창업센터, 보통 저는 이제 그 청년의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일자리 그러니까 뭐 여기는 약간 설자리,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곳 정도가 되겠고, 이제 일자리를 계획으로 관악에 이제 벤처 창업센터가 지어지고 있는데, 이미 서울대학교랑 같이 계산해서 또 서울시랑 같이 연합해가지고 13개 건물 126곳 팀 정도를 모았고요. 한 연인원이 한 7, 800 될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서울시가 산 건물은 한 130, 그것도 이제 한 100억 정도 들여서 산 건물도 있고, 이러니까 뭐 얼핏 계산해서 수백억대 정도로 늘어났다.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좋은 정치인 하나가 이제 거기에 의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니,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통해서 그 자치구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청년 정치인들을 만들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이 내 마음속에 1번 청년 정책이 있을까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청년 정책을 만들 때 제일 고민했던 게, 청년 당사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저 혼자서 뚝딱뚝딱 한다고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든 정책이 좋다는 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조례 만들 때 청년 문화 예술 동아리 지원 조례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그게 저 혼자 만들었던 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활동가 청년 단체들이랑 매주 화요일에 점심 김밥 사서 먹으면서 그 아이디어 회의하고 조례 만들고 결국 만들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반향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장 자랑스러운 조례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청년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조례. 그래서 관악구에서 5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어떤 문화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구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뭐 악기를 살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그 동아리 지원 조례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조금이라도 음악을 했다면 저도 아마 했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못하고, 근데 다행히도 우리 관악에 있는 다른 문화예술인, 그리고 특히나 이제 관악에 청년 문화예술인이 서울시에서 3번째로 많을 거예요. 서울시 자치구에서. 그래서 홍대 정도가 이제 뭐 네임드라고 불리는데, 거기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관악도 은근히 많다. 그리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2번째 혹은 3번째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 등록되지 않은 예술인들, 그러니까 등록 예술인들 기준이거든요. 그 등록되지 않은 예술인들이라던가 예비 예술인들 숫자를 합치면 저는 아마 관악구가 압도적으로 1등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그 청년들의 문화 활동까지도 잘 육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관악구의 목표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저도 창업이나 이런 거 했었을 때 되게 막연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디 가면 뭐 받을 수는 있어 약간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돼요? 5명 이상이 모여서 신청을 하면 받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실무적인 거는 좀 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더 접근하기 좋은 툴가 있다던가 아니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게. 그런 고민을 제가 5년 전에 했어서 이 건물 진짜로서. 아 그럼 여기로 오면 그렇죠. 그런 것들 다 같이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예산, 사업 이런 것들을 그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청년들이 언제 그걸 다 뭐 알아보고 뭐 어디 홈페이지 뒤져보고 뭐 여기는 또 따로 또 알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행정을 하다 보면 가장 이제 그 뭐랄까 좀 일종의 좀 슬픔이 있는데 이게 아는 사람만 가져가요. 네. 아는 사람만 그 정책의 과실을 가져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어떤 그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악구에서 내가 청년과 관련된 뭐 일이든 뭐 어떤 여기 뒤에 보면 공유 주방이 있는데 요리가 됐든 모둠 활동이 됐든 그런 게 궁금하다면 찾아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청년청을 만든 거죠. 그리고 청년청은 되게 좀 열려 있다. 그다음에 편하게 그냥 찾아와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런 걸 여쭤봐도 되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다. 네,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그런 공간이 이제는 잘 모르겠고 이제 막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의원님이랑 비슷하게 결국 사람은 뭐 살거리나 뭐 놀거리나 일자리나 약간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청년들 얘기했을 때 주거거나 뭐 일자리거나 돈이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냐면 청년청은 좀 추구하는 방향성?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있을 때는 무조건 청년청에 오면 된다. 내가 관악구 청년이고 내가 이게 궁금하고 어떤 걸 해보고 싶은데 어디 물어봐야 되나 싶을 땐 청년청에 오셔서 물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운영 원칙으로 정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벤처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큰 사업이 또 덩어리가 있으니까 이미 이제 그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그쪽에 쫙 가서 있어요. 이미 126개 팀, 앞으로 3년 동안 남은 임기 동안 1000개의 벤처팀을 만드는 게 관악구의 목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구사하고 있으니까 일자리는 거기 가시면 된다. 그 다음에 살자리는 이제 관악구에서 다룬다기보다도 SH공사 같은 곳에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 다만 관악구는 거기서 조금 변형을 해서 창업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같이 숙식도 하면서 사업 아이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도전축과 같은 개념의 주거 공간을 만들어 보자. 우린 이제 이런 아이템을 던지면 이제 SH공사에서 그런 그 살자리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약간 놀자리라든지 설자리라든지 이런 거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안에 보시면은 뭐 1층부터 7층까지 다양한 공간들이 있거든요. 세미나실도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공유 주방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작업실도 있고요. 그리고 전면으로 유리가 깔려 있는 연습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좀 이렇게 다 맛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오셔도 충분히 여기서 이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대답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또 이제 연결돼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창업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냥 창업이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관악구 안에 이제 같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공유 주방에서 약간 레시피를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쟤네 쪽에 이제 벤처 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스무스하게 이제 연결이 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좀 분리되어 있고 이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냥 그쪽에 사업이 따로 나오면 뭐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따로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관공서나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일을 하면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관악청은 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여기를 전문 단체에게 위탁을 줬습니다. 더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게끔 여기도 마지막에 6층이나 7층을 보시면 창업 공간이 있고, 여기가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2층에는 그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보육 공간, 그 사람들이 오면은 어떤 식으로 창업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교육 공간이 다 있기 때문에 전 자연스럽게 연계하게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안 되는 것 같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청년 인구 2030이 한 330만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나고자라는 100만 명 정도를 제외하고 난다면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청년은 관악구를 거쳐간 청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악구는 청년들에게 어떤 곳이냐라고 규정했을 때